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혼을 하고 과거를 정리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그리고 딩크 부부를 선호하는 여성이기도 하죠. 저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제 2의 삶을 꿈꾸길 원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결혼을 한다면 저와 성향이 맞는 남자를 알아보고 해야만 하는 것이 제게는 무척 중요한 인생 숙제입니다. 아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보다 저의 삶을 좀 더 즐기길 원했기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저 스스로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통 마음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딩크 부부를 원했던 건데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딩크 의사를 밝혀서 뜻이 통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겪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이라면 뜻이 안 맞아서 놓칠까봐 두려워하기보단 뭐든 솔직하게 입장을 말해주는 게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만난 예비신랑은 그게 좀 부족했지 뭡니까? 파혼으로 그쳐서 다행인 제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 청취자분들께도 간접적 경험이 되어 혹시 모를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한 지 5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남자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따지는 것만 많아지지 남자한테 된통 당하는 여자들 보면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도 그 무지한 여자들 중 하나이겠네요.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20대만 해도 가벼운 연애가 가능했었는데 고작 1년 지나 30살이 되니까 그마저의 기회도 모조리 사라지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위에 널리고 널렸던 기회가 나이 30이 되자마자 싹 사라지니까 뭔가 중요한 걸 놓쳐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쥐기는 싫은데 남 주기도 싫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요.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결혼하면 아기를 낳자는 주의였는데요. 어차피 길게 연애했어도 결혼 의견이 안 맞아서 헤어졌을 거라 그들이 아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싱글로 나이 들고 싶진 않았기에 결혼 자체의 기회가 아예 안 오면 어쩌나 그런 걱정은 들더군요. 어쨌든 저는 나이 30살이 되고 나서 연애를 3년간 쉬었어요. 반강제로 쉬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연애를 안 하는 게 편해서 좋다가도 결혼 생각만 하면 다시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제가 33살이 끝나갈 무렵 저희 관할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중 남자 신입 한 명이 바로 저의 예비 신랑인데요. 예비 신랑은 저와 4살 차이가 나니까 29살인 신참이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연하를 만난 적이 없고 연하는 남자로 느끼지도 않았거든요. 예비 신랑도 아마 신참이라 군기가 바짝 들어있던 때기에 저한테 깍듯이 한다고 여자로는 전혀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수관계가 정말 위험하다고 같이 근무하고 부딪히며 알려주고 마주하는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눈이 맞게 되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고백으로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죠. 오랜만에 하는 연애인데 막상 연인이 되고 나니 문득 연하라는 게 탐탁지 않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20대라고 하니까 괜히 너무 어려 보여서 좀 꺼려졌었는데 그건 괜한 생각이었어요. 연하 같지 않게 생각보다 듬직하고 적극적인 면모가 보여서 제가 좀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비밀로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근무 중에는 서로 존대를 꼬박 썼고 퇴근하고 나면 말을 트며 연인 모드로 돌변했어요. 당연히 연인끼리 지내다 보면 결혼 얘기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연하랑 연애를 하게 된 걸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남자한테 결혼 얘기 먼저 하지 말라고. 남자 입장에선 제가 나이 많아서 결혼 얘기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고요. 따끔한 조언이긴 했지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저는 예비 신랑과 만나는 동안 결혼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비 신랑이 먼저 언급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언제 할 거야? 슬슬 결혼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 도통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비혼주의라든지 결혼하고 싶은 마지노선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 아니, 비혼주의는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 생기면 해야지. 아직 결혼 생각날 만큼 마땅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시간에 쫓겨서 하고 싶진 않아서. 그럼 그 좋은 사람으로 나는 어때? 사실 진작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부담 느낄까봐 못했어. 근데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대상으로 염두 안 한 거라면 내가 더 노력해 보려고. 처음에는 청혼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진심인가 싶어서 가만히 쳐다만 봤더니 갑자기 예비 신랑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시에 만난 지 겨우 1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비 신랑이 30살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보다는 예비 신랑 입장에서 결혼이 좀 빠른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자 나이 30살이면 좀 더 자유롭고 싶을 때잖아요. 당시 예비 신랑이 제게 한 그 소소한 이벤트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진지한 마음이었고 진심으로 저의 답을 기다리는 얼굴로 있었습니다. 정말 설레고 고마운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이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물어보는 순간 예비 신랑이 저를 떠날까봐 좀 무섭더라고요. 때는 남자친구들을 가볍게 떠나보내도 그닥 아쉽지가 않았는데 예비 신랑이 제게 좀 더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제 나이가 이제 남자를 만날 확률이 많이 줄어서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비 신랑 눈치가 보여서 선뜻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는지 그때 예비 신랑이 제게 깜짝 놀랄 말을 해주었는데요. 자기 딩크족 선호한다며? 나도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대답 고민하는 거라면 그러지 말라고. 아니면 사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예비 신랑은 놀랍게도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생각이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 들었냐고 하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무지가 같다 보니까 그런 정보는 얼마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긴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다니 그럴 리가 있겠어? 나는 네가 혹시 아이 원하고 있을까봐 차마 결혼 얘기를 못했어. 그런데 정말 아이 없이 둘만 사는 거 괜찮아? 완전 괜찮지. 나도 자기 딩크 선호한단 말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데. 우리가 역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럼 나 받아주는 거야?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딩크를 지향하는 남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 저와 사랑에 빠질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 기회는 예비 신랑 말대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속 시원하게 웃으며 기쁘게 반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딩크 부부란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결혼식을 바로 올리지 않은 것은 아직 예비 신랑이 신입이기 때문에 신입 기간을 넘어가고 안정화되었을 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딩크 부부라면 그리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예비 신랑과는 결혼 가치관 말고도 천생연분을 만나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나 몸에 밴 습관들이 저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태 만난 남자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예비 신랑에게서 받았어요. 사람이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딱 이 사람이다 하고 촉이 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바로 예비 신랑에게서 그런 확신을 얻었죠. 오죽했으면 남자친구 얘기를 잘 안 하는 제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이미 친정 부모한테까지 알렸겠습니까? 특히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만 시집가길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20대 때야
그 나이대에 시집을 갈 거라고 장난을 치면 부모님이 조금 아쉬워하는 티를 냈는데 30 중반을 향해 가니까 오히려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 아쉬워하더군요. 저희는 이미 결혼을 확정 지은 터라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집을 찾았는데 친정에선 예비 신랑을 엄청 환영해주고 벌써 사위 대우까지 다 해줬는데 저는 어찌된 게 예비 시부모의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신랑 말로는 두 분이 같이 장사를 하는데 그게 24시간 맞벌이라서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이 나란히 연차를 낼 수도 없어서 예비 시댁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밤늦게 찾아가자니 그건 또 너무 신뢰 같고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부모 인사는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고 해서 매일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일할 때 매일 보니까 마치면 같이 저녁 먹고 소소하게 즐길 수 있으니 일요일 하루 정도는 서로 쉬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만남도 서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더 오래 갈 수 있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일요일이라 모처럼 고갈된 체력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시 양가 집안에 인사드리기로 하고 못 찾아간 지가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앞으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건데 시부모 바쁘다고 아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싶더라고요. 신랑의 부모님인데 인사를 안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결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비 시부모가 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았습니다. 한때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모의 직업을 고백하길 좀 꺼려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가게인지 듣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말하기를 예비 시부모가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건전하게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손님들이 오해를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방문할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손님들이 착각하고 방문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주위에 안 좋은 마사지 가게가 너무 많았고 유일하게 예비 신랑 가게만 건전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입지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상 부릴 때면 늘 예비 시부모님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막상 제가 그 가게를 찾아가 보니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 만큼 세련되고 호텔 같은 인테리어였어요. 들어가니 과하게 꾸민 아줌마 한 명이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따로 알리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비 시부모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카운터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사적인 통화 중이었는지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전화를 마무리했어요. 어머, 죄송해요. 내 정신 좀 봐. 손님 오신 줄도 모르고. 아니, 최근에 아들이 어찌나 내 속을 썩이는지. 에휴, 아들 귀하게 낳아봤자 다 소용없어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면 이렇게 애미애비 없는 것처럼 한다니깐요. 카운터 아줌마는 사교성이 무척 활발했습니다. 처음 보는 제게 마구마구 사담을 풀어놓았는데요. 아줌마들이야 원래 대부분 수다스럽잖아요. 다 그렇지 생각하며 저도 같이 맞장구 쳐줬습니다. 예비 시부모 직장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도 제 이미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적당히 맞장구를 쳤어야 됐나 봐요. 제가 자꾸 받아주니까 아줌마가 더 신이 났는지 점점 내용이 세세해지는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말이에요? 우리 집안씨 다 말릴 셈인가? 아들이 하필 깨어도 그런 여자를 깨우는 바람에 매일 설득시킨다고 기가 빨려 죽겠어요. 듣자 하니 뭔가 낯설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속풀이하는 내용과 저의 상황이 비슷하게 들어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줌마가 설마 예비 시모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었죠. 아, 그래요? 여자 쪽에서 애를 안 낳는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원치 않는 부부도 많은 것 같던데 생각이 좀 다르신가 보네요. 당연하죠. 결혼이 어디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게 되면 서로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애 낳기 싫다는 건 그냥 설렁설렁 살자는 거나 다름없는 소리잖아요. 이 아들이 원래 아기하면 환장을 하는 애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꼬셨는지 지금은 아주 그냥 아기 얘기할 때마다 질색팔색을 하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자분 입장이나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사장님 입장에선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분 직업은 어떤데요? 우리 아들이랑 같은 소방 공무원이랍니다. 나는 그 아가씨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자가 좀 조신한 걸 할 줄 알아야지. 남 돕고 싶은 거면 왜 그 간호사 같은 직업도 있잖아요. 이 아줌마는 확실히 예비 시모가 맞았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를 마주했지만 끝내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왜 그냥 가냐고 붙잡는 예비 시모에게 같이 오기로 한 친구가 펑크내는 바람에 다음에 오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나왔죠. 그리고 집 가는 길에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아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정말 아기 생각 없는 거 맞아? 거짓말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아기 좋아한다고 자기를 싫어할 것도 아닌데 왜 숨겨? 무슨 소리야. 나 애 생각 별로 없는데. 원치 않게 생기면 지우진 않겠지만 없다고 못 살진 않아. 없으면 자기랑 더 깨붙고 살겠지.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예비 신랑의 말에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에게 예비 시댁 가게에 다녀왔다고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캐묻지 못하고 넘어가야 했지만 저는 그날 예비 시모에게 들은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결혼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똑같이 딩크 부부의 관념을 가졌기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예비 신랑의 다른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그게 결혼을 확신하는데 거의 모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겐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비 신랑 말이 맞는 건지 예비 시모 말이 맞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만 했어요.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자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봐도 예비 신랑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한 번 더 예비 시댁 가게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평일과 토요일에는 예비 신랑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따로 그곳을 찾아갈 수 없었고 저는 또 일요일이 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릴 작정으로 작은 과일 바구니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질이 운도 없지. 예비 신랑이 제가 지난번 보고 싶다고 했던 뮤지컬 표를 구해 집을 찾아왔지 뭡니까? 하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내린 사람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자기를 마중 나온 줄 알다가 곧 제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를 보고서 다른 볼일로 외출한다는 것을 알았죠. 예비 신랑이 저 기분 좋으라고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라서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었어요. 과일 바구니? 누가 보면 집안에 인사하러 가는 줄도 알겠네. 지금 어디가? 약속 있는 거면 그냥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다. 예비 신랑이 서운한 얼굴을 하자 저는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풀고 그걸 예비 신랑과 나눠 먹으며 고백했죠.
실은 저번 주에 어머님, 아버님 가게에 다녀왔어. 몰래 찾아간 건 미안해. 인사는 못 드렸는데 내가 거기서 뭘 좀 들었거든.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이번엔 어머님,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직접 여쭤보려고 했던 거야. 몰래 다녀오겠다고 한 거는 좀 서운하긴 하네. 자기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녀와서까지 나한테 숨길 이유는 없었잖아. 그래서 뭘 듣고 왔는데? 어머님 말로는 자기가 아이를 무척 좋아해서 결혼하면 꼭 아이 2명 정도 낳는 게 바람이라고 했어. 근데 여자 쪽에서 딩크를 원하는 바람에 자기가 아이 안 낳고 살겠다는 마음을 돌렸고,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속 터져하는 걸 들었어.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한 거야. 기억나지? 예비신랑은 제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더니 곧 제게 솔직한 자기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긴 한가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 아기 좋아했고 결혼하면 아기 무조건 낳자는 주의였어. 그런데 자기 만나면서 바뀐 거야. 사람 생각은 얼마든지 바뀌기도 하는 거잖아. 엄마는 옛날에 내가 한 말 가지고 여태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난 지금 자기랑 생각 똑같아. 그럼 그렇다고 얘기했어야지. 적어도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딩크 아니었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머님 말대로 내가 자기 생각 돌려놓은 거네. 어머님이 날 미워하실 만도 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내가 자기랑 같은 딩크 부부를 선호한다는데 엄마가 미워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고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내 의사대로 할 거야. 예비신랑은 자기의 현재 입장을 피력하며 혹시라도 제가 이별을 고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예비신랑도 자기 부모님 입장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집안 자체가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미리 언질이라도 해줄 것이지. 아이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시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아들이냐 딸이냐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낳고 안 낳고는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겠어요. 그리고 예비신랑은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강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결혼할 사이인데 예비시댁 의견은 상관없다뇨. 어떻게 그런 생각 없는 방도를 내놓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예비신랑이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저더러 헤어지자고 하면 단식할 거라고 하더군요. 한 번도 예비신랑을 연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다소 어린아이가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나 조금이나마 믿어보았던 제가 잘못이었네요. 해결은 무슨, 근무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예비 시모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들한테 번호 좀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오늘 저녁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예비 시모가 제 전화번호를 멋대로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예비 시모가 달라고 한다고 그걸 바로 알려준 예비 신랑의 가벼움에 감정이 상했죠. 저는 예비 시모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예비 신랑한테는 말하지 말라길래 혼자서 몰래 찾아갔죠. 지난번 몰래 방문했던 저를 알아보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예비 시모는 예전에 왔던 손님이란 걸 기억 못하는지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들한테 알리지 말고 오라고 한 이유는 괜히 서로 복잡하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랑 만나지 말아줘요. 예비 시모는 외형만큼이나 아주 직설적이고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짐작하고 찾아왔기에 감안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왜 그래야 하냐고 조심스레 물었죠. 역시 제가 지난번 몰래 와서 들었던 내용과 똑같이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씨 생각이 굉장히 트였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가문은 손주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들한테 다 들었는데 아이 생각이 없다면서요? 네, 평생 아이 생각은 없이 살아와서요. 또 아이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칠 준비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미 다 들으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경수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아, 그거? 아가씨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원하는 게 있으면 인정사정 안 보고 쟁취해버리는 타입이거든요. 아마 결혼하자마자 아이 얘기부터 꺼낼걸요? 이거 숨기고 결혼하면 사귀니 뭐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예비 시모 말을 듣다 보면 자꾸만 예비 신랑의 입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비 신랑이 저에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줬는데도 예비 시모 말에 왜 자꾸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비 시모는 뭐 때문에 저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걸까요? 정말 예비 신랑이 저 몰래 예비 시모에게 저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걸까요? 예비 신랑과 또다시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예비 시모에게 헤어지고 말고는 저의 문제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다짜고짜 제게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혹시 나가서 아들한테 전화할 생각이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 애 지금 맞선 보는 중이거든요. 안마사랑 둘이 방에서 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사고 회로가 정지되는 기분이었어요. 제대로 상황 파악하기까지 수만 가지의 오해가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와 예비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예비 신랑도 같이 가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붙여준 한국인 마사지사와 같이 안 쓰는 방에서 티타임을 즐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여태 확인되지 않은 예비 시모의 발언들이 모조리 진실로 다가왔어요. 그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제게 예비 시모가 쐐기 박는 말을 한 번 더 얹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전화해봐요. 정말로 아들이 애 안 낳겠다고 한 것 같아요? 아가씨 인생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뻔히 망할 게 보이는 미래를 왜 가려고 하는 거죠? 멘탈이 와장창 부서진 저는 당장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해봤자 맞선 중이라서 안 받을 거라던 예비 시모 말과는 달리 예비 신랑은 제 전화를 바로 받았는데요. 그것이 결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오해를 풀어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오해를 실어주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 어디냐고 물은 제 질문에 예비 신랑은 충격적인 답변을 돌려줬습니다. 난 집이지.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랑 뭘 하겠어. 자기는 약속 있다는 거 끝났어? 집 가는 길에 전화한 거야? 음량이 높았던 탓에 옆에서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 대답을 듣고 비웃더라고요. 이후 저더러 따라오라고 하길래 정말 움직이기 싫었지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저랑 통화를 하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죠. 예비 신랑이 자기 엄마 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귀신 본 것 마냥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자기가 여길 어떻게 왔어? 약속 있다면서. 설마 그 약속이 또 나 몰래 가게 찾아오는 거였어?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이 상황에서 너는 지금 그런 게 묻고 싶니? 내가 무슨 약속이었건 뭐가 중요해.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다. 네 생각 잘 알겠어. 우리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살다 너처럼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애는 처음이다. 제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예비 신랑이 벌떡 일어나 저를 붙잡았는데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리둥절한 채로 앉아있던 한국인 마사지 관리사는 예비 시모한테 무슨 일이냐고 묻기만 했습니다. 이후 예비 시모의 지시로 밖으로 도망치듯 튀어나가 버렸죠.
딱 보니까 완전 20대 중반 어린애 같더라고요. 자기야, 오해야. 엄마가 시켜서 그냥 인사만 나눴을 뿐이야. 여기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됐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랑 결혼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딱 한 번 만난 거야. 진짜야. 내가 미쳤나 봐. 네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막말로 애 갖기 싫다는 사람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할 판 아니니? 왜 네가 넙죽 엎드리냐고.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 등짝을 때리면서 일으키려고 용을 썼고 예비 신랑은 예비 시모를 밀치면서 자꾸만 저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둘의 티키타카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얼른 파혼하자고 광란의 연극이라도 보여주는 꼴로 보였습니다. 둘이서 신명나게 놀라고 놔두고 저는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뒤늦게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차에 올라타기 전에 저를 잡아 세우더군요. 그걸 뿌리치며 저는 풀스윙으로 예비 신랑 싸대기를 날렸죠. 차라리 헤어지자고 했어야지. 사실은 애 낳고 싶었다고 말했어야지. 뒤에서 호박씨 깔 게 아니라 나랑 끝내고 당당하게 눈 돌리던가. 우리는 연인이기 전에 사람 대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이 정도 매너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다 오해야. 자기가 안 믿어주면 나 더 이상 어떻게 확신시켜줄 방법이 없어. 그 여자애도 나한테 전혀 관심 없었고 그냥 서로 담소 나누다가 적당한 시간 봐서 나가자고 했단 말이야. 못 믿겠으면 그 애한테 가서 물어봐도 돼. 입장 바꿔 생각해 볼래? 너 같으면 지금 내 상황에서 네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니? 너는 나 아니어도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시간 뺏지 말고 그만 헤어져 주라. 너 때문에 아까운 내 시간 버리면 나 좋은 남자 못 만나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제발 믿어줘.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전화는 증거만 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다 바칠게. 가게 CCTV에 소리는 안 나오지만 한번 보기라도 할래? CCTV 얘기까지 나오자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계속해서 자기도 딴 여자랑 자꾸 미래 얘기하는 거 시간 낭비고 싫다면서 근데 저랑 결혼하기 위해 싫은 거 꾹 참아가며 엄마 뜻대로 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여전히 개소리 같았지만 예비 신랑이 너무 억울해했고 또 눈물까지 보이길래 제가 눈으로 본 것이 빙산의 일각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 좀 갖겠다고 해서 그날 그 자리를 떠났는데요. 한 일주일 예비 신랑과 만나지 않고 머리를 좀 식혔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비 신랑이 정말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걸 깨우쳤지 뭡니까. 저도 당시에 제 마음이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마 예비 신랑에게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예비 신랑 눈물에 흔들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화해를 해버리는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그렇게 삐걱거리던 저희 사이는 제가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날 집에 가기 싫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잤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었고 그 전에 상견례 일정부터 맞춰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예비 신랑더러 알아서 설득시키라고 내버려뒀어요. 예비 신랑 말이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이 제가 예비 신랑과 제대로 끝을 보는 마지막 관문이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또 가게로 부르는 예비 시모의 요청에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굳이 부름에 응답한 이유는 결혼까지 하게 되면 제가 모셔야 될 어머님이기에 차차 가까워지기 위함이었어요. 가까워지기는커녕 아예 쫑이 나버리고 말았지만요.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앞길을 짓밟아버릴 심산인가 봐요? 어디 우리 아들만 망가지겠어요? 아가씨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전체가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내가 이 결혼 순순히 허락할 것 같아요? 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세요? 아들이 선택한 길 좀 응원해 주시면 안 되세요?
대를 잇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어머님 아들은 경수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손자 손녀가 아니라 왜 엉뚱한 아이를 위해서 어머님 아들 행복을 빌어주지 못하시는 건데요? 응원 같은 소리 하네. 집에 남자 형제 없죠?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지. 대개 딸 집안은 기본적으로 아랫집인 게 깔고 들어가요. 진정으로 자식들을 위하니까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거고, 우리 아들도 훗날 대접받으려면 아들 손주가 있어야 한다고요. 황당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속 좋게 설득하기엔 이미 기로 없는 감정 싸움밖에 안 되고 있어서 그마저도 무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입장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예 같이 않기로 합의받고 경수가 각서까지 썼어요. 죄송하지만 이대로 결혼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예비 시모가 뜬금없이 제 말에 코웃음 치더군요. 그러면서 대답 없이 탁자 위에 사진을 턱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무슨 말로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에 혼란을 줄 건지 미리부터 기가 다 빨려 있었는데요. 그 사진이 뭔지 정확히 눈에 들어오자마자 줏대없게도 저는 또다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던진 건 다름 아닌 그건 초음파 사진이었고 영문 모르고 있는 제게 예비 시모가 친히 설명까지 덧붙여 주었어요. 우리 아들 아이예요. 이것 봐. 아들이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으면 딴 여자랑 만들었겠어요? 지난번에 본 한국 안마사 있지요? 그 애랑 만나고 나서부턴 어찌나 얼굴색이 훤하던지. 그러니 아가씨만 알아서 물러나주면 돼요. 벌써 상견례 일정까지 마쳤는데 또 방해하시려고요? 이번엔 초음파 사진까지 도용해서 일 꾸미는 겁니까? 정말 도가 지나치시네요. 아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척 하시더니 이런데 이용이나 하시고. 꾸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게 믿고 싶겠죠. 우리 아들 혹시 안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근래에 아들이 집에 사정 있다고 며칠 못 보지 않았나? 이 사진이 진짠지 아닌지 아가씨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닌가요? 예비 시모 말대로 예비 신랑은 정말로 저번 주에 5일간 집안 사정으로 저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무지에서만 인사를 나누고 퇴근하는 순간 예비 신랑은 서둘러 퇴근을 하였죠. 예비 시모 말이 너무 들어맞아서 솔직히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제게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예비 시모가 제게 통화 녹음을 하나 들려주면서 저는 그만 예비 신랑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의 대화였고 녹음 안에서 예비 신랑이 어쩔 수 없이 애가 생겼으니 일단 자기가 아빠로서 노릇을 할 거라고 양육비 얘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마지막 신신당부의 말까지 덧붙이면서 끊어졌죠.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하지만 예비 시모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녹음 내용이 진실이라는 건데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에 더 이상은 예비 신랑을 믿어줄 신뢰가 완전 소멸해버렸어요. 예비 신랑의 추악한 실체에 화가 나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도 놀라서 당장 가게로 뛰쳐오는 다급함이 느껴지더군요. 예비 시댁이 근처에 있는 걸 알아서 예비 신랑이 금세 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를 좋아한다는 게 나를 속이면서까지 딴 여자랑 바람피는 거니? 너는 이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내가 계속 속아줘서 마음 편했겠다? 아니야. 아니 그게 술 먹고 실수로 그런 거야. 다 엄마가 시켜서 속는 바람에. 그 술자리도 엄마가 마련했더라고. 알잖아. 엄마 설득하려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다는 거. 그놈의 엄마 타령. 너 몇 살이니? 엄마가 시킨다고 네 몸뚱이 네가 간수 못해?
술을 먹었든 말든 맨정신이었던 아니든 네가 싸지른 일로 이 아이가 생긴 거 아니야. 이래놓고 계속 발뺌을 해. 나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 정말 실수였어. 남자는 술 먹으면 몸에 반응이 온다고. 같은 공간에 여자 있고 침대 있으면 남자인 이상 몸을 못 가너. 단연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최악인 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저 들고 있던 초음파 사진을 던지고 끼고 있던 반지까지 빼서 예비 신랑 얼굴에 던져버렸죠. 꼴값 떨고 있네. 너 같은 짐승 새끼랑 결혼할 생각 없어. 앞으로 찾아오면 공무원으로서 고개 못 들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 모른 척해라. 이 줏대 없는 새끼야. 저는 그대로 가게를 나왔고 따라 나오려는 예비 신랑에게 쫓아오면 경찰 부른다고 협박하면서 완전히 정을 떼어냈습니다. 물론 경찰은 진짜로 불렀어요.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예비 시모한테도 기분 많이 상했거든요. 예비 시부모 가게는 한국인 관리사도 있지만 외국인 관리사도 있었는데 한 며칠 가봤다고 그 외국인 관리사들이 불법 체류자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와 예비 신랑의 파혼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을 예비 시모 모습이 상상만 해도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그 매장을 신고해버렸습니다. 그 탓에 외국인 관리사들이 전부 체포되었고 체류자를 직원으로 썼다는 것에 예비 시부모는 벌금을 엄청 물었다고 들었어요. 예비 시모가 제게 욕을 섞은 문자를 친히 보내줘서 우스운 꼴을 확인할 수 있었지 뭡니까. 외국인 관리사가 한꺼번에 체포되었다 보니 당연히 당장 장사하는 데 무리가 생겼고 결국 가게는 문을 닫고 쉬게 되었더라고요. 지나가다 봤는데 간판 조명 꺼져 있는 것 보고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예비 신랑과 근무지가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는 건데 초반에는 예비 신랑이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신경 안 쓰면 그만이라지만 그게 직접 겪어보면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죽자 살자 소개팅을 했습니다. 아주 보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한 달 만에 새 애인이 생기면서 예비 신랑은 직장에다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냥 저를 무시하거나 임신시킨 그 여자 데리고 연애하면 될 것을 뭐하러 사표까지 내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참 감정적이고 어리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예비 신랑과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한 섣부른 만남을 가졌지만 역시 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1년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계절을 2번 정도는 같이 보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가식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도 마주할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비 신랑과 갈등이 생기기 전만 해도 그 사람이랑 정말로 천생연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절벽 끝으로 내몰리니까 몰랐던 본색들이 화수분처럼 튀어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이래서 부모님들이 결혼하는 딸이 사위를 데려오면 그렇게 데리고 술을 먹여보는가 봅니다. 인사불성일 때도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문득 중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결혼이 엎어지자 사정을 몰랐던 친정 부모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이라도 예비 시부모였던 가게에 찾아가려 하더군요. 제가 이미 다 망쳐놨다고 하니까 그나마 분을 삭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절대 급하다고 아무나 만나서 갈 생각하지 말라네요.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나 부모님이 제 결혼 물 건너간 것에 대해 실망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조심하라고 일러주니 절대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훌쩍 늙어버리면 할 수 없죠. 그때 또 인연이 생길 줄 누가 압니까? 결혼 안 하신 미혼 여성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시간에 쫓겨서 결혼하지 마셔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결혼은 그 어떤 목표보다 좌절할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결혼은 제 지나가는 세월 중 한 획일 뿐 절대 도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벌써 사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모두들 지혜롭게 스스로를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